제발 배준호를 페노르트로 팔지 말아주세요. 20살에 당당히 한국 국가대표가 된 배준호가 팀으로 돌아가 프리시즌 시작되었는데 전반에만 홀로 2골을 넣으면서 팀의 대승에 기여했습니다. 아시죠? 배준호는 스토크 시티에서 에이스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20살에 팀의 에이스가 된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부 리그라고요? 잉글랜드 챔피언십은 평균 관중이 2만 명이 넘고 일부 팀들은 3만 명이 넘습니다. 평균 관중으로는 프랑스 리그나 네덜란드 리그보다 평균 관중이 더 높은 상황이죠. 챔피언십에도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팀들이 많아서 FA컵, 카라바오컵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격침하고 파란을 일으킨 팀들이 나옵니다. 프랑스 리그나 네덜란드 리그는 일부 명문 클럽들이 리그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지만 챔피언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당장의 토트넘이 영입한 아치 그레이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치 그레이는 2부 리그였던 리즈 유나이티드에 소속된 선수였는데 기량을 인정받더니 토트넘이 4천만 파운드에 영입을 했습니다. 무려 700억입니다. 공식적인 프리시즌을 통해서 드디어 활약이 공개가 되었는데 나이와 상관없는 형들과 함께 뛰어도 전혀 어색함 없는 실력을 뽐냈습니다. 스토크 시티에서의 에이스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그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준호는 30억의 몸값으로 대전 시티즌에 이익을 주고 스토크 시티로 이적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부터 대활약을 하더니 킹이라는 칭호까지 받았고 팀 올해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배준호는 한국을 대표로 파리 올림픽 핵심 선수가 될 상황이었는데 한국도 급해 죽겠구만. 스토크 시티는 배준호를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대회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팀이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배준호를 보내지 않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국의 40년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스토크 시티는 잔류에 성공했고요. 그런 면에선 스토크 시티가 너무 밉기도 합니다. 배준호에게 단 1년 만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배준호가 스토크 시티로 이적한 단 1년 만에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1위 팀 페노르트가 배준호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이적료 150억을 준비했다고 전해진 것입니다. 네덜란드 언론 1908은 페노르트가 배준호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스토크 시티에서 뛰고 있지만 페노르트의 관심에 매료되어 있다. 배준호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로 뛸 수 있다. 페노르트는 배준호의 에이전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몇 차례 되면 면담과 철저한 분석 그리고 높은 평가를 받는 보고서 작성한 뒤 페노르트는 배준호가 1군 전력을 즉시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추후 구체적인 이적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배준호는 2027년까지 스토크 시티와 계약되어 있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페노르트에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페노르트는 배준호가 브라이언 프리스크 감독이 구사할 새로운 포메이션과 경기 관점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 팀토크에 따르면 페노르트는 배준호에게 매료되어서 영입에 필사적이고 800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준비해 배준호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이 20살 나이에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했고 기성용, 황희찬도 23살에 챔피언스리그를 경험했고 모든 축구선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이젠 한국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선수라면 챔피언스리그는 결코 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가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팀들 소속으로 출전하는 것과 변방팀에서 출전하는 것과는 분명 다르죠. 배준호가 명문 클럽에서 성공하는 길은 분명 한 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페노르트로 이적해서 리그를 압도하는 상위 레벨 팀에서 기량을 인정받으면서 B클럽으로 이적할 수도 있고 잉글랜드 문화를 익숙하게 습득하고 그 적응력이 경기력에 녹아들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기량보다 적응이 더 중요하니까요. 페노르트로 이적해서 B클럽까지 간다? 딱 생각나는 선수가 있죠. 바로 박지성입니다.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 따라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해서 그곳에서 2시즌 동안 대성공을 하면서 퍼거슨의 전화를 받고 맨유에 입성하고 한국을 뒤집어 놓은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아인트호벤이 챔피언스리그 4강까지 오르고 그 경기에서 멋진 골까지 넣었던 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필
배준호의 플레이를 보면 해버지가 떠오른다고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 길을 가는 것도 좋죠. 네. 두 번째 길은 그동안 해낸 한국 선수가 없습니다. 챔피언십으로 진출한 한국 선수들은 이동국, 설기현, 조원희, 이청용, 김보경 등등이 있지만 인정받으면서 상위 레벨로 이적한 선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좋은 팀으로 이적하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팀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는 게 힘든 거죠. 네. 박지성은 당시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배준호는 지금 이적하게 되면 다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난 시즌 1위를 했던 팀인데 당연히 팀이 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으로 뚫고 이겨내야 합니다. 20살에 유럽에서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슈퍼스타가 된다는 건 결코 반짝이 아닙니다. 모든 슈퍼스타들은 어린 나이부터 어디서든 경기를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된 거죠. 현재 배준호는 챔피언십에서 에이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스토크시티가 현재 얼마나 우승 경쟁력이 있는 팀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토크시티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프리미어리그에 머물렀던 팀입니다. 이후 6년 동안 챔피언십에 머물러 있는 거죠. 스토크시티가 다시 승격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배준호가 2년차에 스카우터들에게 눈에 띄는 건 매우 쉽습니다. 팀이 승격하면 대박나는 거고 컵대회를 통해서도 계속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를 거듭할수록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스스로 조급함만 없으면 되는 거죠. 네. 23살에 1000억 가까운 몸값이 된 이강인도 스페인의 하위권팀 마요르카에서 꾸준한 경기를 통해서 인정받으면서 B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라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은 거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의 활약으로 구단들은 한국 선수 영입에 대한 이점을 매우 잘 알기 때문에 실력만 확실하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주급도 받을 수 있죠. 네. 지금 이렇게 이적설이 불거진 상황에서 먼저 스토크시티 입장이 중요할 텐데 스토크시티의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이자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배준호를 잔류시키는 것이다. 스토크시티는 놀랄만한 제한이 없는 한 배준호를 이적시킬 계획이 없다. 이번 시즌에도 팀의 핵심 자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서 큰 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준호는 이미 분데스리가, 세리에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년 만에 5배 몸값이 올랐지만 차액으로는 120억입니다. K리그였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구단은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겠죠. 네. 배준호 덕에 겨우 2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는데 1부 리그를 진출시키면 수천억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배준호의 몸값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릴수록 더 큰 이익이 되죠. 네. 스토크시티를 후원하는 기업은 베트365라서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관중석도 3만석으로 인기 있는 구단입니다. 그러니 이 팀은 돈보다 성적에 더 관심 있는 팀인 거죠. 충분히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배준호는 성공의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길 모두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20살 배준호가 이제 적응 완료된 두 번째 시즌인 만큼 스토크시티에서 더 좋은 활약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